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호실적을 발표 중인 회사죠. 이 국도화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매수해도 될지, 정적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습니다. 올해 초에 뭐 92,000원 넘게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9,300원이 지난 금요일 종가였으니까요. 주가를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좀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과연 그럼 지금 막 주가는 안 좋으니까 사도 되느냐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6월 3일 금요일 날 소량 사봤습니다. 소량 사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59,300원에 샀느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59,300원에 하여튼 종가랑 동일한 가격에 조금 사봤어요. 사봤는데 이제 제가 하여튼 주식을 사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사자마자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왜냐면 일단 주식을 사면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앞으로 막 엄청 오를 것 같고 막 장밋빛 희망만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매도 주문 아예 넣어 놓으면 그냥 얼마까지 오를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 이제 지금 주식을 샀지만 얼마에 또 팔게 될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사면 무조건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동 매도 주문을 넣어서 이건 한 3개월 동안 자동으로 매도가 되니까 감시하다가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가는 이제 최종 목표가는 일단 97,000원 정도로 났고요. 97,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보존 차원에서 77,000원 정도 돼도 팔리게 두 가지로 주문을 넣어놨는데 이 자동 매도 주문을 왜 이 가격에 넣는지는 좀 이따 그 영상 후반부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량 사봤는데 분석하고 나서 일단 분석하기 전에 그냥 너무 괜찮아 보여서 일단 소량 사봤습니다. 소량 사봤는데 분석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자동 매수 주문을 다시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안 사죠. 그래서 항상 구간별로 해서 자동 매수 주문을 넣어놓는데 앞으로 뭐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는 차트 보고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지금 59,300원에 샀는데 한 3% 오른 61,000원까지 올라도 사고 또 3% 떨어지는 57,500원까지 떨어져도 사게. 그래서 57,500원과 61,000원 사이를 벗어나면 이제 주가 추가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간별 자동 매수를 넣어 놓으면 좋은 점이 이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횡보하면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주식을 안 사게 되니까 괜히 사놓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 주식을 하는 또 흥미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해 놓으면 구간을 벗어날 때 사게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요 국도학이라는 회사를 왜 갑자기 매수하게 됐냐?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판에서는 6월 2일 날 났고 저는 이제 신문으로 지면으로 봤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월 2일 날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놨고 이제 저는 신문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6월 3일 날 봤는데요. 이제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났는데 조선업계 수주가 늘자 국도화학 영업이익이 4배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도화학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화학 회사인데 주로 이제 에폭시라는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에폭시가 이제 페인트나 이런 데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래요. 일단 회사 홈페이지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페인트 원료인 에폭시 수지를 시장 점유율 65%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그래서 수익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요즘에 선박 건조가 급증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선박 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페인트 수요가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4배 이상 불었다. 그래서 슈퍼개미가 뭐 이 회사를 최근에 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2047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0년이 유독 영업이익이 낮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400억대였는데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매출은 3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이 실적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1분기 매출도 4천억대로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도 355억이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 한 우물만 팠다. 물론 폴리올 수지라고 다른 것도 만드는데 거의 주가 에폭시 수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65%고 이제 그 후발주자인 회사들이 있지만 큰 격차로 이제 점유율을 높여서 가져가고 있고 세계 시장으로 넓혀봐도 미국 화학 업체인 올린에 이어 점유율 2위다. 그래서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세계적으로도 한 2위 업체니까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 그리고 에폭시 가격이 지난해 큰 폭으로 뜀박질하자 에폭시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좋아진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에폭시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에폭시 마진이 935.7달러로 머물렀지만 2020년도에는 지난해에는 거의 그 마진, 그러니까 원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마진
그 마진이 1,500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올해 3월에는 거의 2,000달러가 넘어섰다. 그래서 그 선박 파이프라인 코팅제 바닥 제형 페인트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 에폭시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최근에 조선사들이 수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앞으로도 에폭시 수지의 수익은 좋을 것 같다. 매출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보고 괜찮은 것 같으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네 하고서 저는 이제 소량 매수해 보고 어느 정도 나름 회사를 분석해 본 거죠. 그 분석을 해봐서 소량 샀는데 국도화학이 뭐 하는 회사냐? 아까 에폭시 수지를 계속 언급했는데 이 에폭시 수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사실 이걸 먼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국도화학 홈페이지인데 에폭시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한테는 주차장 바닥 요 표면이 제일 친숙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박용 도료라고 해서 선박에 이제 페인트에도 들어가고 이거 뭐 교량이나 이런 뭐 파이프라인 이런 데도 좀 들어가나 봐요. 이런 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체 도료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파이프나 이런 데 코팅하는 페인트에도 들어가는 수지인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요 페인트, 바닥 페인트. 근데 이 에폭시 수지가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또 뭐 법인 하여튼 사업을 좀 하는데 저희 상가 건물에 이제 건물주님이 바닥 주차장을 그냥 일반 뭐 페인트 뭐 이런 그 아스팔트 같은 거에서 요런 걸로 에폭시로 싹 바꾸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부서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요렇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폭시 수지가 상당히 이 페인트 중에서 꽤 좋은 페인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뭐 패키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 에폭시 수지를 굉장히 점유율 높게 가져가는 업체가 바로 이 국도화학이다. 그래서 이 에폭시 수지가 굉장히 요즘 단가가 높아지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 회사의 상태를 한번 보면요. 그 올해 순이익이 한 1,316억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그 수치를 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2020년 분기별 실적이고 2021년, 2022년인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이 굉장히 순이익이 좋아졌죠. 누적 순이익이 290억, 300억 정도였는데 거의 그 2021년은 1,500억 정도 됐으니까 물론 이건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연결 재무제표고. 어찌됐든 그 1분기에 올해 2020년 1분기에는 한 329억 정도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329억 정도를 이제 4분기 내내 올린다고 가정하면 그냥 1,316억 정도 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수치를 구해 놓은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세심하게 분석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순이익이 한 1,316억 정도 되면 PER은 한 4.06이니까 굉장히 낮죠. PBR도 한 0.5라 뭐 1도 안 되고 거의 실제 회사 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에 거래되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1,316억 정도 올린다고 하면 ROE가 한 14.52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상 자기 자본은 9,063억 원 정도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최근 이제 그 ROE가 항상 올해는 14 정도 예상이 되지만 작년은 굉장히 좋았어요. 19 정도로 거의 ROE가 20 가까이 올렸었는데 그 전에는 5, 6, 9, 8, 5 뭐 이렇게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물론 2015년도에는 ROE가 한 13 정도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ROE 수치가 계속 막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고 낮았다가 최근에 높아졌기 때문에 5년, 7년 평균을 내보면 뭐 11,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렇게 최근 들어서 평균을 냈을 때 ROE가 높아진다는 건 최근에 ROE가 높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10년을 보면 9.8 정도 ROE를 올렸지만 최근에는 11까지도 올라갔다. 근데 이 ROE가 그 최근에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10년 정도 평균이 한 9.8 정도로 놓고 목표가를 설정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나 매수나 매도를 무조건 ROE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ROE가 지금 이제 9.8 정도, 10년 평균이 한 9.8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올해 예상을 14로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9.8 정도로 예상하면 그 이제 ROE라는 9.8 정도로 10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돈을 9.8% 정도 ROE가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냐.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돈을 가지고 9.8%씩 돈을 번다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인 2032년에는 자기 자본이 한 1조 9,278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 순이익은 요거에 한 뭐 9.8% 되니까 1,889억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정도를 ROE를 9.8 정도로 유지할 정도의 회사라면 PER도 한 9.8 정도로 적용받지 않겠냐라고 해서 예상해서 10년의 주가는 한 20만 5,500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59,300원에 사서 한 4배 오르는 거죠. 10년 후에 20만 5천원 정도가 되면 복리 수익률이 한 15.04% 된다. 뭐 배당 받는 거 포함해서요. 그러면 제 목표는 이제 항상 ROE가 이제 15일 정도, 15%, 제 목표 수익률은 연 15%죠. 그래서 연 복리 수익률 15% 정도 되는 가격이면 매수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뭐 몇 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갖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서 주가가 높아지면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높아져서 연 복리 수익률이 10% 정도대로 떨어지면 그냥 매도한다가 저희 매매 기준이죠. 그래서 매도 기본적인 매도 목표가는 92,000원 정도라고 보는데 왜냐면 92,000원 정도에 사서 10년 후에 한 20만 5천원이 되면 복리 수익률이 10%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92,000원을 벌써 찍고 내려왔어요. 올해 지금 작년 9월 달에 작년 하반기에 9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뭐 무상증자도 있었고 유상증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미 92,0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온 주식인데 다시 92,000원까지 갈 거냐? 사실 그건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는 몰랐고 지금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건데 이 회사가 다시금 목표가인 92,000원을 넘어설 것이냐 이거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59,300원 요 정도 가격대라면 향후 계속 ROE를 9.8 정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량 매수해 본 거고요. 근데 얼마까지 올라도 매수할 거냐? 아까 제가 이제 그 자동 매수 걸어 놓으면서 이제 61,000원까지 오르면 매수한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올라도 매수할 거냐? 그래서 매수 상한선은 한 62,00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제 이거 ROE별로 쭉 그 매수할 ROE 그 복리 수익률이 15% 되는 매수 희망하는 단가 그리고 ROE 복리 수익률이 10% 되는 매도 목표 단가 이렇게 딱 쭉 ROE별로 딱 다 계산을 해놔봤는데 지금 이제 9.8 정도 제가 목표라는 9.8 정도로면 59,500원 정도에 사서 92,000원 파는 게 이제 매수 매도 희망가죠. 근데 ROE를 조금 더 높여서 한 10 정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이게 목표가 확 또 올라갑니다. 97,000원까지. 그래서 ROE 10으로 올라가면 62,000원까지 사도 복리 수익률이 15%를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ROE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혹시 좀 잘 운영을 해서 이 에폭시 수지의 가격이 유지되고 회사를 잘 운영해서 ROE를 10 이상 또 유지한다면 62,000원까지 사도 복리 수익률이 15% 되니까 한 62,000원까지는 사보자. 근데 그 이상은 사기는 어렵다. 그냥 ROE 11, 14 막 계속 올라간다면 더 비싸게 사도 되겠죠. 진짜 말 그대로 최근 작년 ROE라고 할 수 있는 그 19나 이제 올해 한 14를 유지한다고 하면 만약에 14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15만 5천원에 사도 15% 복리 수익률이 돼요. 목표가는 24만원까지도 올라가고요. 근데 ROE 14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이 회사가 ROE를 막 계속 높게 가져가는 회사가 아니고 이 장치 산업이라 또 막 그만큼 계속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려면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계속 뭔가를 새로 만들고 돈을 또 계속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ROE를 10년 평균이 9.8인데 그 ROE를 갑자기 막 14까지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잘 올려봐도 한 10 정도 올리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62,000원까지 사고 그 이상은 사기 어렵겠다. 그 이상은 살 수 어려울 것 같고 62,000원까지 사도 ROE 10을 유지한다면 한 15% 복리 수익률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ROE 10을 유지한다면 이제 한 97,000원 정도 되면 이제 한 ROE 복리 수익률이 10% 정도로 낮아지니까 ROE가 10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는 97,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목표가를 97,000원까지 넣어놨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지 예측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고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단 62,000원까지 사기는 하겠지만 매도는 한 ROE 9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인 복리 수익률 10%에 해당되는 77,000원에도 일부 팔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익 보존 주문은 77,000원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인 목표가는 97,000원까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ROE를 얼마나 유지할지, 얼마나 높게 유지할지를 예상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한번 회사의 실적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목표가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평균 ROE는 11 정도고 7년은 10년은 9.8인데 최근에 2년, 21년, 22년 올해 이건 예상이죠. 올해 예상 ROE랑 작년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평균이 높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두 개를 빼고
그냥 2016년부터 20년까지 요 5년간의 ROE만 계산하면 7.26 나오거든요. 최근에 급격히 올라간 ROE를 빼면 그 ROE가 한 7.7에서 8 정도 사이를 유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는 ROE를 9.8 정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목표가를 세웠지만 9.8을 유지하지 못하고 7 정도밖에 유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제 뭐 앞으로 지금 뭐 14 ROE가 한 14, 올해는 14가 예상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막 그 알폭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막 순이익이 떨어진다면 ROE도 떨어질 테고 이 회사의 주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ROE가 8까지 떨어지면 연 복리 수익률 15%를 유지하려면 37,200원에 사야 돼요. 그래서 37,200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사지 않아야 되는 거고 ROE 7까지 떨어지면 27,500원에 사야 15%의 복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안 좋아지면 이 정도 가격까지 막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워낙 그 PBR이 낮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기도 어렵겠지만 근데 또 이걸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그 지난 코로나 기간에 주가가 막 떨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24,79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거든요. 국토화학이 2020년 3월 9일 모든 주식이 막 폭락할 때.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할지 예상하지 못했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이렇게 또다시 24,79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뭐 확신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에폭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면 다시금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진짜 ROE가 한 7 정도라고 한다면 그땐 27,500원에 사야 되니까 매수가를 계속 낮춰야겠죠. 주가가 떨어진다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에폭시 수지가 굉장히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워낙 제가 주차장에서 좋게 느낀 것도 있지만 이 에폭시 수지의 이 효과나 이런 이 강점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에폭시 수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물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된다고 해도 다시금 회복되고 에폭시 수지 가격이 또 상승할 때는 또 좋은 실적을 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면 물타기를 하게 되겠지만 뭐 정말 27,500원까지도 물타기를 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소량씩 삽니다. 소량씩 사고 어쨌든 주가가 막 오른다고 계속 사지는 않고 올라도 나는 62,000원 이상은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떨어진다면 27,500원까지도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국도학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폭시 수지는 좀 시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최근에 높은 ROE를 빼면 ROE는 평균 한 7 정도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떨어진다고 쉽게 예상하기 쉽지 않고 우리나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에서 보듯이 조선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ROE가 막 급격히 떨어지기는 예상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지만 ROE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떨어진 가격에 매수해 놓으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회사는 워낙 저평가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구간별로 매수줌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요걸 한번 봐야겠죠. 의문점이 2020년도에 순이익이 굉장히 2019년보다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순이익이 떨어졌다가 어떻게 이렇게 4배 이상 순이익이 올라가냐. 21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순이익이 좋아졌을까? 이런 또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또 이제 회사를 계속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21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위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나는 돈을 못 벌었는데. 사실 뭐 저는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었어? 이렇게 보면 일단 매출도 많이 늘었고 순이익도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돼서 보면 이제 누적 순이익으로 보면 200% 계속해서 순이익은 뭐 누적으로 보면 400% 넘게 순이익이 높아졌죠. 매출도 뭐 2천억대에서 뭐 2천억, 4천억, 3천억, 4천억 가까이 돼서 매출도 2배 늘었고 순이익은 거의 4배가 늘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가 이제 장치 산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공장이 있고 공장이 주가 되는 회사는 매출이 는다고 해서 인건비가 늘진 않잖아요. 왜냐면 공장이 주지 사람이 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매출이 는다고 원가가 막 급격히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아지면 순이익은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올랐냐? 물건을 많이 팔았나? 아니면 가격이 올랐나? 또 이걸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회사의 이제 국도화학의 두 가지 주력 품목을 보면 에폭시 수지랑 폴리올 수지인데, 폴리올 수지는 뭐 사실 매출액으로 보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뭐 1조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1년에, 그러면 여기는 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800억. 그러니까 거의 뭐 10%, 뭐 한 8%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폴리올 수지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고, 폴리올 수지는 거의 뭐 가동률도, 생산 능력 대비 가동률도 18%라 거의 그 가동률도 떨어지고, 이거는 주가 아니고 에폭시 수지가 주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98% 거의 95% 이상을, 매출의 95% 이상을 에폭시 수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화학은. 그러면 이제 작년에 보면 에폭시 수지가 그 여기 보면 뭐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회사가 돈을 끌어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왜 끌어모았나 보니까 생산 능력을 높이려고 공장을 추가 증설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 보니까 계속 19년도, 20년도, 21년도 들어서면서 생산 능력이 계속 높아집니다. 70만 톤 생산할 수 있었는데 80만 7천 톤, 그리고 21천만, 그리고 82만 2천 톤, 계속 생산 능력은 높아지는데, 근데 재밌는 건 생산량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생산 능력을 높여놓은 거지? 앞으로 이제 에폭시 수지가 더 많이 막 팔릴 것 같으니까 생산 능력을 높여놓자라고 한 건데, 그럼 생산 능력을 높여놨으면 생산량도 늘어야 되는데 생산량은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의문입니다. 이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2019년에서 2020년 갔을 때는 생산 능력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높아져요. 그래서 근데 가동률은 뭐 요 정도 되는데, 아마도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동률이 지금 66%밖에 안 됐는데도 생산 능력을 높이고 생산량도 높인 거 보면 가동률을 100%로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뭐 굳이 66%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생산 능력 내에서 생산량을 늘려도 될 텐데, 생산 능력을 높여놓은 거 보면 이 회사 공정상 일정상 뭐 어느 정도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가동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이 어느 정도 60% 이상은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니까. 어쨌든 이 가동률을 66%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생산 능력을 높여놔가지고. 아니면 생산 능력은 높아졌는데 원료를 못 구했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생산량을 못 늘렸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2021년은 생산량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양은 더 떨어졌는데 매출은 올랐다는 얘기죠. 매출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1200억에서 1600억으로 거의 400억 가까이 매출이 오르고, 순이익은 뭐 한 거의 뭐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1000 몇백억이 올랐는데, 이런 것처럼 그 생산량은 줄었는데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이건 판매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매출액에서 생산량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판매가는 거의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올라서, 그 판매 단가가 올라서 매출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21년도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보니까, 물건을 많이 판 건 아니고 생산을 더 많이 한 건 아닌데 가격이 높아져서, 그래서 거의 판매가가 2배 이상, 2배 가까이 높아진 거잖아요. 뭐 이거를 뭐 매출액에서 생산량으로 나눈 거라서, 뭐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원을 본다면 200만 원, 240만 원 정도 하던 게 400만 원대로 매출액이 확 뛰니까, 단가가 확 뛰니까. 근데 원가도 뛰었어요. 물론 원가가 이건 정확하게 뭐 단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만 원대라고 보면 130만 원, 120만 원대 하다가 뭐 200만 원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원가도 2배로 뛰고 매출액도 2배로 뛴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가가 비싸지면 판매가도 그냥 높여서 팔 수 있는 그런 강점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에서 만들어서 200만 원 팔면 100만 원 남지만, 원가가 200만 원 높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서 400만 원 팔면 2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원가도 2배 오르고 판매가도 2배 오르면 그 영업이익률은 100만 원, 200만 원, 영업이익도 이익도 2배로 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이제 그대로 그냥 다 파는 거, 그냥 물건 그냥 사온 거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파는 거니까,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은 또 높아져서 그 영업이익률은 뭐 한 3배 되고 그 영업이익은 4배 되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매출이 높아졌는데, 매출이 높아진 이유가 판매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판매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높아진 게 그 단가가 높아져서, 에폭시 시세가 높아져서 매출이 확 뛰었는데, 에폭시 가격이 폭락이라도 한다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매출이나 순이익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그렇기 때문에 ROE를 무조건적으로 높게 가져갈 수 없다라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ROE를 지금 이제 평균은 작년은 19%, 올해 14%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ROE를 14로 예상하고 막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좀 어렵다. 90년 평균은 9.8 정도로 예상했지만 ROE가 향후 낮아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나 이런 실적이 낮아질 걸 대비해서 물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ROE를 14로 계속 유지하고 내년도 유지하고 그 후에도 유지한다면 정말로 주가는 24만 원까지 갈 수도 있죠. 계속 10년 동안 ROE를 14로 유지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는 게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 7일 때 평균적인 27,000원 이하 아까 24,000원대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도 한 2배 이상 번 거잖아요. 그리고 9만 원대는 뭐 4배 이상 됐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평균적인 ROE일 때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ROE 7일 때 가격이 27,000원 정도 매수해놨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ROE가 막 9, 10 돼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이 ROE 그냥 7만 유지했다면 뭐 주가가 43,000원까지밖에 못 올랐을 수 있죠. 근데 ROE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7,000원 평균적인 ROE일 때 굉장히 저렴할 때 사는 사람은 회사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단순히 수급상으로 좋아지는 목표 단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더 높은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물론 ROE 14를 이 회사가 정말로 유지해 준다면 뭐 24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기간에 오른 ROE가 높은 ROE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97,000원 정도 저는 잡았고 그리고 혹시라도 ROE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77,000원 정도에도 소량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국도화학이라는 회사를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작년부터 2021년부터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 실적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주가는 계속 높아질 텐데 그걸 예상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에폭시나 화학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은 이 국도학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지는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국도학의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는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국도학의 네, 요걸로 그냥 볼까요? 요거는 국도학의 사업 보고서인데요.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한번 봅시다.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국도 코퍼레이션이라는 요 회사가 그 23.71%로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면님, 이시창님 요런 게 경영진들이에요. 근데 이사면님과 이시창님은 서로 이제 가족이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현재는 이시창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아마 아드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도 코퍼레이션이 최대 주주인데 이 국도 코퍼레이션은 요 아까 이시창님, 이사면님 요 두 분이 주주 거의 최대주 95% 정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시창님 요분이 75%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라 이 이시창님이 이제 회장님이죠. 이 회장님이 국도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국도 코퍼레이션이 국도화학을 갖고 있어서 국도화학을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국도화학 지분은 2.81%밖에 없죠. 그렇지만 국도 코퍼레이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그 지분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국도 코퍼레이션이랑 국도화학이랑 또 합병한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이 있죠. 이것 때문에 더 주가가 또 저평가돼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합병하는데 지금 자산가치 대비 국도화학의 시가는 굉장히 낮잖아요. PBR이 아까 봤듯이 뭐 0.6, 0.5 정도 되기, 0.59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자산가치 대비 그 시가 주식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시가랑로 평가해서 국도 코퍼레이션이랑 합병해버리면 이 오너 일가는 지분율을 높이면서 국도 화학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다. 근데 최근에 동원산업이랑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했지만 그냥 시가로 합병하려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자산가치로 합병하기로 했죠. 그래서 국도화학의 자산가치로 또 합병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또 그 소액 주주들의 힘이 또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약하고 무시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또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점은 다소 위안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이 오너 일가가 직접 회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국도 코퍼레이션을 한번 거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게 조금 리스크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도화학이 요 에폭시 수지에 있어서 이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희망은 저는 뭐 많이 못 살았다 하더라도 ROE14 이상 계속 유지해가지고 24만 원까지 막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도학 잘 되길 바라고요. 국도학 화이팅이고요. 어쨌든 주가의 흐름은 또 모르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회사가 FOC 가격이 막 쭉쭉 떨어져서 ROE가 막 낮아지면 이 회사 가격도 막 쭉쭉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하시고요.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 혹시라도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거나 혹시라도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여튼 요즘은 날씨가 워낙 좋아서 물론 오늘은 비가 왔지만 요즘 날씨가 좋아서 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또 나들이 나가는 시기니까요. 좋은 또 그 시간들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하여튼 성투하시고 요즘 뭐 주식을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는 꾸준히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 성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또 보내시길 바라고 현충일 또 즐겁게 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